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4일 정도 됐나요? 지금 1000명이 넘어간 지가 4일인가 됐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12일부터 4단계 발령. 아마 지금 정부 들어서서 최고 단계는 이번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최초는 아니었군요. 근데 정말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걸리지 않게, 나 하나쯤이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라는 의심이 사실 뭐 작년부터 계속된 이야기였고, 뭐 사람들에 따라서 뭐 학자들도 뭐 얘기를 한번 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거다, 불편은 감수해야 될 거다, 아니면 우리랑 뭐 같이 이제 독감처럼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글쎄요라는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이 답을 꺼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글쎄요라는 이야기를 던졌고, 무엇보다 코로나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참 조심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음, 백신도 저도 아직 맞은 상태는 아니라서 더더욱이 조심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자, 좀 잡담이 길었네요.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던 내용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고요. 파스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무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 무한의 개념을 언제 등장시켰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할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한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무한이 생성됐다, 뭐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게 한 거는 아마 집합에서 등장을 처음 시켰을 겁니다. 왜냐면 자연수 따져봤는데 계속 나가고 1억 얘기했는데도 계속 나가고 있죠. 음. 그래서 끝이 없네 라고 한 부분이 이제 무한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배웠냐면 극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배웠을 겁니다. 극한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기호를 썼을 거예요. 수열의 극한이죠. 예, 지금은 수열의 극한이고, 뭐 함수의 극한이라면 뭐 a로 이제 가까이 갔는데 함수 값이 이제 함수의 극한 값이죠. 극한 값이 무한으로 간다거나 뭐 이랬을 때의 극한을 다뤘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 거냐면 급수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해가지고 네, 이런 내용을 계산해 봤을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루면서 잘 보면 여기 부분에 한번 신경 써 보시겠습니까? 수열. 근데 이 수열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네, 수학적 귀납법이죠. 수학적 귀납법을 우리는 이제 매스메티컬 인덕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무한이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 갑자기요? 음, 무한이라는 뜻 때문에 우리는 수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고, 자연수가 어디까지가 자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자연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집합으로 형성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한이라는 내용이 단순히 아, 저 멀리 있는 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이제 무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등장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파스칼, 네, 맞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항 정리할 때도 등장하는 이 수학자인데요. 파스칼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수 분야에서, 이걸 그대로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무한대와 무한소는 서로 상보적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무한히 큰 수의 존재는 무한히 작은 수의 존재를 함의하고 수는 두 가지 무한에 종속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무한대가 있었고 무한소가 있었죠. 음, 정말 이제 여기서 제가 사전적 지식을 검색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한대. 무한대는 우리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극한에서도 많이 다뤄봤을 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무한소는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작은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은 수가 양의 실수에서의 작은 수입니다. 어? 우리 수의 체계에서 보면 이 내용 다루죠. 자연수 배울 거고 0 배울 거고 음의 정수를 배우면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유리수를 배울 거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서 실수를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실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양수 음수 얘기하죠.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 무한히 작은 수라고 했어요. 무한히 작다는 내용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냐? 아니에요. 일단 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무한대라고 하는 순간 네, 굉장히 밑으로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억 적었잖아요. 이 1억이 이제 마이너스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1조, 1경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음, 그런 경우가 무한대고요. 무한대에서 특징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의미하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수가 굉장히 크면 무한대가 되고요. 무한대. 그다음에 굉장히 작으면 무한소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소는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는 내용이냐면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은 제가 타이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무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수학적 개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음, 무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무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수학적 개념은 무엇일까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뭐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뭐 일단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가 있을 거고 무한소가 있을 겁니다. 집합에서 얘기하는 무한 집합이 있을 거고요. 또 네, 무한소수, 무한소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이라면 무한등비 급수, 이것도 있을 거고,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내용의 발산, 도 있겠네요. 발산과 수렴. 뭐 이제 다이버전스, 컨버전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무한이라는 꼭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무한이라는 내용이 언급되면 이 또한 수학적 개념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알아야 하는 내용 뭐냐라는 거죠. 왜냐면 이 수학적 개념들이 따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유한과 대비됩니다. 유한과 대비. 무슨 말이냐? 유한은 뭐예요? 여러분. 유한은요. 한없이 크거나 한없이 작거나 멀거나 한계가 없거나 뭐 이랬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죠. 일정한 수치에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끝이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유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무한과 유한은 대비되는 표현이라고들 많이 써요. 아, 이 내용을 좀 적어볼게요. 무한과 대비. 이 대비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한이라는 이야기, 유한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걸 왜 파스칼이랑 얘기를 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한대와 무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파스칼은 신기하다고 느낀 거예요. 신비롭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감탄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간주했다라고 논문에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스칼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땠을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되게 예전 분인 건 알고 계시죠? 한 4세기 정도 되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이신데 고대 분이죠. 정말 고대 분.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리스 시대에서 썼던 이 내용을 썼다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봤다가 아페리온이라고 읽더라고요. 아페이온, 아페이론. 그대로 읽더라고요. 뭐 그런데 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라 그럼 이게 왜 그랬느냐? 이 뜻이 그리스어로 본래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랍니다. 이 내용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가상무한, 가능성 무한, 그리고 잠재적 무한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능적인 존재에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거고요. 가장 큰 이제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였네요.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연수 전체는 하나의 완결된 확정적인 형태라고 부른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이 무한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낼 수 있는데요. 무한집합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끝없으니까 무한집합이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자연수 전체를 무한집합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자연수 전체는 이게 하나의 확정적인 형태다라고 본 거죠. 음, 어디에 끝이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 무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학도 공부를 하게 되는 수학 교육이라서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어쩌면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스칼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르키메데스와 코시에 대한 무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확대를 이렇게 해야 맞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